마을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개발. 날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 문제. 과연 재개발만이 해결책일까?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의 많은 공급,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지금 시대에는 뭔가 좀 천천히, 그다음에 지금 저성장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보다는 좀 형평성.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재개발 대신 지역을 살리는 재생의 개념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는 도시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과 문화를 고려한 도시 재생.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 옆 동네에 위치한 연남동. 최근 이곳이 새로운 지역의 명소로 젊음과 문화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과 상점이 이어진 중앙에는 과거 경의선 철길을 새롭게 재생시킨 숲길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제 17살 샀으니까 한 45년? 삭막하니까 서울 시내가 이렇게 서울 시내 중앙에서 이렇게 좀 숲길이라는 게 생겨갖고 너무 여유가 있고 경관도 좋아지고 공기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연트럴 파크라고도 불리며 가족 단위의 시민들에겐 휴식처로 젊은이들에게는 여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의선 숲길.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철길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이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다. 경의선 전철이 지하화되며 지상에 남겨진 철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06년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철길은 100여 년간의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철도의 흔적을 저희가 일부 보존하였고 레일을 쭉 깔아온 것은 여기가 예전에 경의선 철도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와 흔적을 담으려고 하였고 저희가 그동안에 철도로 단절되었던 공간이었는데 경의선 숲길이 우리 주민들의 이제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어가지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지역의 모습도 변모하고 있다. 과거 동진시장이었음을 알려주는 이곳은 재래시장이었던 공간을 그대로 살려 주말이면 각종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장터를 여는 플리마켓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리 선정을 끝내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상 하나를 펼치면 오늘 장사 준비 완료. 청년들의 새로운 일터다. 그냥 원래 플리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참가했었는데 그냥 너무 야외에서 하고 그러니까 좀 비 오는 때는 또 바로 막 짐 싸들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좀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다가 동진시장 또 연년도 막 뜨고 있고 그러니까 동진시장을 좀 페이스북 그거 통해 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는 동진시장의 주말 플리마켓. 한번 플리마켓이 열리면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직접 만든 공예품이나 예술 작품들이 많다. 네, 제가 그린 작품들로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동양화 전공해가지고 동양화 그림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동진시장은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고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문화적 시장으로 재탄생했다. 원래는 예전에 할머님들이 나와서 장사하던 곳인데요. 할머님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 그런 죽은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시장은 급격히 쇠락해갔고 따뜻한 정이 오고 가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떠나고 버려진 채 잊혀져 가던 공간은 젊은 청년들이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다시 예전의 생기를 찾게 되었다.
옛 정치가 더해져 특색을 갖춘 모습이 연남동을 대표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연남동 특유의 이런 시장 원래 기존의 느낌을 살림과 동시에 도심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카페나 그런 것들을 살린다면 더 인기도 얻을 수 있으면서 그런 연남동만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시장에서 청년 시장으로 그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을 지켜내면서 연남동의 숨은 명소가 된 이곳. 동진시장의 활기는 이 동네를 변화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주택 건물을 그대로 이고 있는 특이한 구조의 1층 상점. 어떤 곳일까 들여다보니 입구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즐비하다. 알고 보니 직접 초성화를 그리고 갖가지 작품을 만드는 한 공예가의 공방이다. 공방은 기존의 차고지를 개조한 재생 공간. 여기 들어온 케이스가 조금 특별한데 이제 이 공방 골목 자체가 이제 차고지 아니면 이제 창고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골목에서 처음 생긴 공방을 제가 인테리어나 이제 외벽 벽화를 하는데 그거를 마을 주민분들이 조금 흥미있게 보셔서 이 집주인 사장님도 저희한테 먼저 임대를 제안해 주셨어요. 연남동 작은 골목 곳곳에 공방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동네의 변화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버려졌던 공간들은 전혀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연남동에 새로 자리를 잡은 지 이제 1년. 그 사이 연남동은 젊은 예술인들이 모이는 동네가 되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 좀 더디게 발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다.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 연남동이 홍대 10년 전, 20년 전 같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장 코앞만 봐서 이제 무분별한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제 막 변해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주민들이랑 가게들이 조금 소통을 많이 해서 조금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게 많은 골목 그렇게 인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재생 건물들이 많은 동네.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지닌 곳 중 30분 의원을 표방하는 한 의원에 찾아가 봤다. 우리가 상상하는 동네 의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내부. 마치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 30분 의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표현인 건데요. 저희는 환자분하고 의사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최소 1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확보를 해두고 있어요. 기존의 딱딱한 병원 개념을 탈피해 카페 형식으로 컨셉트를 잡았는데 진찰실로 쓰이는 옆 공간은 진짜 카페로 꾸며 마치 오래된 친구 집에 온 듯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서부터 동네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됐다. 제가 좀 바라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는 연남동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여기에 살면 동네 주치의가 있고 내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연남동에서 사는 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방향의 도시재생을 저는 좀 만들고 싶거든요. 사실 그녀가 연남동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도시재생과 관계가 많다. 3년 전 홍대에서 같은 의원을 운영했지만 홍대 상권이 번성하면서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골목만 해도 저희가 들어온 지 이제 3년 차인데 그 사이에 한 2~3배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제 홍대가 겪었던 그 일을 비슷하게 겪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이 다들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좋아지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비단 연남동만의 일은 아니다. 강남에 비해 비교적 여유로워 인기였던 가로수길과 이태원 경리단길, 삼청동 등도 이 같은 문제를 겪었다.
올해 연남동은 경의선 공원이 개통되며 주변 상가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하며 지난 1년 새 상가 임대료가 30%가량 오르고 권리금까지 생기는 등 주변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게 어떤 지역이 명성을 얻고 지역이 어떤 개발이 되거나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게 되면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돈이 없는 임차인들,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면 그 임차인들은 매출액이 늘어나서 소득이 증가되는 건 좋은데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증가하는 소득보다 임대료를 더 높이 올리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도시 재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임대료가 사람들이 많이 감으로써 그 소상공인이나 아주 영세 임차인들이 좀 내몰리는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여하히 공공에서 조정하고 그들한테 이해시켜주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뭐 이런 좀 너그러운 이런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주민 편에서 이끌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연남동의 일상창작센터다.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연남동에 이제 공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방들과 같이 좀 연계해서 공방과 공방이 좀 소통하고 또 이제 공방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좀 매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든 작품이나 쓰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사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 공연을 열어 주민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다. 좀 다양한 이제 공방이나 작은 가게들이 좀 살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주민 커뮤니티, 주민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공원과 공방과 주민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연남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좀 어떤 상업적인 그런 좀 무분별한 흐름에 좀 이제 꺾이지 않고 좀 창의적으로 좀 지역을 같이 갖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좀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남동처럼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도시 재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을 찾아가 봤다. 바로 근대 문화의 역사 도시로 재조명되며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 군산이다.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 강의실.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성동에서 하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근대 문화와 역사를 잘 살린 군산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올 정도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우리가 간 날은 대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견학차 군산을 찾은 날이었다. 네, 저희는 이 대구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철로변하고 또 역사적 근대 역사 쪽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로 와봤습니다. 도시를 살리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만나 함께하는 군산 투어. 1일 투어에 합류해 군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자, 1조는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군산 투어는 과거의 아픈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 동국사였다. 당시 건축 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와 지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과 다른 일본 에도 시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외관이 단조롭다. 동국사 정원에 외롭게 서 있는 소녀상이 인상 깊은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소녀상이 있죠. 소녀상이 대부분 다 앉아 있는데 저건 왜 서 있을까요? 돌아오지 못한 그 위안부를 생각하면서 그 위안부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해놨고요. 결국 돌아가지 못한 조국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위안부 상은 가슴 아픈 지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장소이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 항거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런 근대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곳곳을 관광 명소화시켰다고 한다. 당시에 31년도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35년까지 이 집을 지어서 저쪽 군산 그때에서 박물관 인근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일본식 가옥인 히로스 가옥은 근대기 동안 군산에 지어진 대표적인 대규모 목조 주택으로 2층에 다다미 방과 나란히 놓인 편복도 등 일본 주택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고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일본 상류층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군산의 명소가 된 또 다른 곳 중 하나, 바로 동네 목욕탕에서 미술관으로 새롭게 변신한 곳이다. 40년 넘게 군산 영화동 주민들의 단골 장소로 사랑받던 동네 목욕탕 영화장은 지난 2008년 이후 문을 닫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미술 전시가 열리고 동네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군산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근대 역사 박물관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군산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19년 3월 1일 날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4일 뒤인 3월 5일 날 군산에서는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근대 생활관에선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당시 군산에 존재했던 11채의 건물을 재현해 놓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한 공간들이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과거가 남아있는 곳. 가슴 아픈 역사의 의미를 품고 있는 군산은 이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원래 군산이 약간 낙후되고 있는 도시였는데 최근에 뭐 철도길부터 해서 뭐 이런 세관도 있고 뭐 조선은행이라든지 그런 근대 역사의 컨셉을 가지고 다시 리부팅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처음 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역사라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의 근대 문화 도시가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착취했다는 그 현장 그런 거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저희들도 가장 대구의 칠성동다운 내용들을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잘 엮어가지고 그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철길 마을 역시 이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마주선 판잣집 사이로 1944년부터 종이를 나르던 기차가 다녔고 50여 채의 가구가 모여 살았다. 이제는 주민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철길 마을. 군산의 명성과 함께 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최근 문화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 세계적인 규모의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각종 주민 참여 문화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쓸모없이 버려졌던 공간으로 과거 담뱃잎 창고로 사용됐던 동부 창구가 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낡은 철문을 열자 드러나는 옛 창고의 모습. 과거 청주 연초 제조창이 있던 곳으로 한때 3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했던 공간. 내수용 담배를 연간 100억 개비 이상 생산하며 청주를 대표하는 산업체였던 곳이다. 1960년대 공장 창고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당시 일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옛날 장미 담배에 박스에 찍었던 이런 도장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예술가들이 앞으로 이제 이 공간이 담배 공장이었던 모습을 연상시켜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역사를 알 수 있게끔 박물관 형식의 전시로 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과 우리 윗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옆 창고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활동이 없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또 다른 공간.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새 주인이 된 비둘기들이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왔다고 한다. 1900년대에 산업화가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 산업이 정지가 되면서 공장의 문을 닫고 그러면 그 버려진 시간 동안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 안에 비둘기들이 들어와서 서식처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부수고 인간이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럼 비둘기가 살아왔던 시간도 간직을 하면서 저희 인간들이 오늘 현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공생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나오게 된 공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다양한 흔적들을 치우거나 부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시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동부창고는 과거의 모습을 지키며 보존되고 있는데 총 7동 중 2동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되었다. 그중 동부창고 34동은 문화활동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주에서 유일하게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목공예실과 공연, 행사, 강연 등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홀, 세미나,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갤러리 등 이곳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배움의 장이 열리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이제 관 주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그것에 프로그램에 따라가기 바쁜데요.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공간을 기본으로 모일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시민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저렴한 금액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창고 35동은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연습이 이루어지는 예술 공간이다. 흥겨운 오리가락이 흘러나오는 연습실을 들여다보니 춤 봉사 동아리, 날의 향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공간이 생기자 모임은 자연스럽게 더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미 활동으로 꼭 비단 무용뿐만이 아니라 뭐 악기를 다루거나 성악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부담 없이 와서 연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활발해진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저렴한 대여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4만 원으로 종일 대관이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활기를 띠게 됐다는 청주의 또 다른 동네를 찾아가 봤다. 과거 청주 시내의 중심지였던 중앙동이다. 1980년대까지 번화가로 통했던 이곳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위기를 맞았다. 인터넷 쇼핑 문화와 대형 쇼핑몰의 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점차 쇠락해갔다. 가장 중앙부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버스커들이 와서 노래를 합니다. 보통 많이 모일 때는 한 500명에서 600명의 관객들이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상인들이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동네. 사람들이 찾지 않던 지역에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 공연이 열리면서 조금씩 거리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자 주변 상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4, 5년 됐었는데 4년 전에는 여기 사람도 그렇게 많이 왕래도 안 하고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하나? 그때는 좀 저희가 처음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일단 뭐 문화적으로 여기 청소년 광장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식당에 많이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또 문화회장이라고 해서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사람도 자주 왕래를 하고. 중앙동이 문화의 거리로 재생되면서 나타난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래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 10월 예정된 아트페어 전시회를 앞두고 시민들은 발벗고 나서 강사를 초빙했고 자체적으로 문화 광자를 개설했다. 자발적으로 지역 행사에 동참하려는 의지로 시작된 일이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지역에서 동에서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어디 뭐 진짜 돈을 내서 강좌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무료로 와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역 행사라면 누구보다 지역 주민이 잘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 주민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그 전에 보면 이런 행사 같은 것이 대개 그 어떤 관 주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주도해가지고 행사를 그냥 화려하게만 열지 주민들은 막상 이 행사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주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아트페어에 이제 그 관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아트페어가 열리면은 미술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강좌를 스스로 마련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마련하고 각종 전시를 여는 등 주민들의 노력과 함께 지역의 변화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도시 재생은 지역 주민과 합을 맞추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곳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다. 한국의 유일한 도심 속 한옥마을로 약 700여 채의 한옥들이 군락을 이루는 곳.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발상지로 전통생활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저희 경기도 용인시에서 왔고 저희 내일로 여행을 하다가 전주를 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방학이 돼서 새롭게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전주를 택했습니다. 오니까 그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 한복 입고 젊은 애들 왔다 가는 모습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고. 우리 전통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지역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오늘 오후 전기 투어 이쪽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한옥마을에선 역사 해설 프로그램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이 갖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역사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1코스를 돌아보셨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일정과
그 외 지역을 향교를 중심으로 둘러보는 일정이 있다. 우리는 향교 투어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강제로.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오시면 도시 마을 규모 자체는 굉장히 조그만하지만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태조루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향교 좀 외곽 코스로 향교 투어 코스를 이렇게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쪽에는 그 동선이 다소 좀 길긴 하지만 조그만하게 역사나 문화에 관계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투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 왜구를 정벌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던 중 들러 야연을 베푼 곳이라고 한다. 이 오목대에서 시작한 향교 투어는 최근 벽화로 단장한 자만마을로 이어진다.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로 채워진 벽면들이 쭉 이어진 좁은 골목. 이제 마을이 상징이 된 벽화는 전주의 또 다른 명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곳은 1950년대에 6.25 이후에 피란민들이 이곳에다가 이제 그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그 판자촌으로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2013년도 도시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 있는 그 벽화를 조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옥마을을 찾는 분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반드시 한옥마을에 오시면 들르셔야 할 그런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한옥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곽강맞는 장소인 전주는 급성장하면서 상업화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한정돼서 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건물들은 옛날 게 많아서 그걸 나쁘진 않은데 너무 다 똑같은 걸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광 명소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살아나고 전주의 위상도 높아진 한편 지역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명소화가 됐는데 그것들을 좀 더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본가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만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지금부터라도 같이 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지역적 역사성 이걸 좀 살릴 수 있고 오히려 상업화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천천히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재생의 주체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민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쇠락해가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 상권을 부활시킨 일본의 후로몬 시장.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도시를 성장시킨 영국의 코인 스트리트 지역 역시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성공한 사례다. 도시 재생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원칙으로 지역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의 암사동이다. 오래된 재래시장 한가운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동체 마당. 요즘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전부터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재료를 골라 만들고 있다는 도시락. 정성스럽게 만든 이 도시락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된다고 한다. 저희 이제 주방장 언니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음식을 만들거든요.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그래서 저희 음식을 드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 자식 먹이듯이 그렇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동 육아나 활동을 위해 마련된 공동체 마당에는 공유 부엌이 마련돼 있어 주민들이 쉽게 모임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놨다. 공유복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주민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동육아 하는 모임들이 와서 여기서 아이들 같이 같이 공동육아를 하는 그런 뭐 고민도 하고 여기서 실제로 저기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반찬 나눔 같은 그 지역의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또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희망 도시락의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재료비로 쓰이며 도시락은 사회 봉사활동 단체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이로 인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지난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봉사에서 시작된 이 도시락 사업은 지역 주민 5명이 공동으로 도시락 협동조합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건강한 도시락의 이미지와 무료 시식을 진행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여러 사람이 시켜서 먹길래 이거 얼마나 잘 나오나 싶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잘 나오네 보니까 반찬이. 진짜. 반찬이 너무 좋네요 보니까. 하나에 3,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엄마표 도시락. 부담 없는 가격이라 식사비도 줄이고 수익금은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이니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도 있다.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활용하고 있는 공동체 마당엔 취미 활동이나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그동안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규모로 활동하던 아이옷 만들기 모임은 공동체 마당이 생기면서 더 활력을 찾게 되었다. 저 지금 애기 바지 만들고 있는데요. 미싱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육아 정보나 지역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바지 완성했어요. 고무줄만 달면 돼요. 저희는 일단 아기 엄마들인데 처음에는 각자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암사동에 공동체가 생겨서 이쪽으로 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기 옷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활발한 주민 활동으로 주민 역량이 강화되면 마을 사업도 자생적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재생에서 주민 스스로의 힘이 중요한 이유이다.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아니라 2~3명이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쭉 살고 있는 동네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지역의 안전 문제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죠. 결국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도시 재생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이를 위해 좀 더디더라도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함께 잘 살자의 재생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